안녕하세요.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을 활용한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인공지능 교육자료 5차시 인공지능 반려 로봇 만들기 1을 설명할 교사 김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선 수업에서는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테마파크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5차시부터 8차시까지 4차시 동안 스파이크 프라임과 마인드스톰 앱을 활용해서 나만의 반려 로봇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차시인 5차시에서는 스파이크 프라임으로 반려 로봇을 먼저 조립하고 그 다음에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반려 로봇이 반응을 하게끔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생활 속 반려 로봇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반려 로봇을 만들어 봅시다. 본 차시 활동 구성은 먼저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려 로봇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을 이용해서 직접 반려 로봇을 조립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본 다음 거리 센서를 활용해서 로봇이 손에 가까워지면 반응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변에서 반려 로봇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실제 동물은 아니지만 반려동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로봇을 반려로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려로봇은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교감을 나누고 사람에게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실생활에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반려 로봇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반려 로봇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은 우리가 보살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 인간이 감정을 나누고 의지하는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집안에서 비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반려동물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로봇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읽는 동시에 자신의 감정도 표현하면서 사람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로봇을 소셜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귀여운데 똑똑하기까지 한 가정용 소셜 로봇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반려봇의 시작은 1999년 그래서 이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장착되었습니다. 아이보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요.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을 더 좋아하고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을 이렇게 강아지 모양을 한 반려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인상 깊습니다. 안타깝게도 보쉬의 지원이 끊겨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네요. 다음 로봇, 러봇은 이름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애완 로봇 컨셉의 가정용 로봇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유명한 로봇 페퍼의 개발자 하야시 가나메가 창업한 그루브 X사에서 개발되어 2019년 말부터 판매되고 있는데요. 귀여운 외모와 목소리, 그리고 행동까지 대부분의 기능이 오로지 사랑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반려 로봇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정교하고 또 생동감이 있고 로봇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귀엽게 디자인을 적용해서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요. 로봇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친숙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용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용 로봇은 크게 청소나 요리와 같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서비스형 로봇, 그리고 주인과 소통하며 친구가 되는 반려 로봇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이복들 도와주기도 하면서 꼭 3천만 원 퍽 달래줘야겠죠. 아일릭은 타이탄 슬로건을 가진 센서가 있어서 낭떠러지를 만나면 이렇게 백스텝으로 피하기 때문에 책상에서도 떨어질 염려가 여기서도 아일릭이랑 이모라는 이름의 반려 로봇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수업에서도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은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 이모는 이렇게 우리 주변의 다양한 반려 로봇을 살펴보았고, 이번 수업에서는 스파이크 프라임과 마인드스톰 앱을 이용해서 간단한 반려 로봇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물로는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이 필요한데요. 이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을 열어서 레고로 반려 로봇의 형태를 조립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레고 블록을 활용해서 만들고 싶은 모양을 만들면 되는데요. 레고에서 제공하는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앱에 나와 있는 기존의 조립도들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저는 스파이크 앱에 있는 강아지 키키라는 모델을 우선 조립해서 변형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혼자 조립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짝을 붙여서 활동하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파이크 앱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앱은, 코딩할 때 사용하는 앱은 마인드스톰 앱이지만 이 스파이크 앱을 따로 들어가서 이제 조립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파이크 앱을 설치 후 실행한 다음 이제 스파이크 프라임을 선택하고 메뉴에서 조립을 선택하면은 강아지 키키라는 조립도가 있는데요. 이 조립도 말고도 다른 모양의 조립도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저는 강아지 키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립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조립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조립도대로 완성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립도를 보고 강아지 키키를 완성을 시켰는데 그 밑판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사진과 같이 제거했습니다. 제가 만든 형태는 예시일 뿐 자유롭게 다른 동물, 다른 반려 로봇의 형태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자율성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자, 이렇게 반려 로봇의 형태를 조립해서 만들었다면 이제 거리 센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거리 센서는 센서 전방의 물체를 감지해서 설정한 거리의 물체가 감지되면 반응을 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반려 로봇의 머리 부분에 이 거리 센서를 장착해서 반려 로봇을 쓰다듬으면 소리를 재생하여 반응할 수 있게 한번 코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레고 블록을 이용해서 머리 부분에 거리 센서를 장착하였고요. 이 로봇 위쪽에서, 머리 위쪽에서 사람의 손을 감지하면 반응하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머리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고요. 그 레고의 노란색 기역자 블록을 활용해서 한번 달아보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스파이크 프라임 레고 블록을 활용해서 거리 센서를 장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 센서까지 장착이 되었다면 이제 마인드스톰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코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앱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하단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파이썬이 아닌 단어 블록을 선택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앞선 수업에서도 연결했던 것처럼 USB 케이블을 이용하거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허브를 프로그램과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려 로봇의 손을 가져다 대면 거리 센서가 감지하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허브와 연결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제 블록으로 코딩이 필요한데요. 거리 센서의 전방 5cm 이내 물체가 감지되었을 때 사운드 재생 또는 비프음이 재생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블록은 화면의 왼쪽에 블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그리고 무한 반복하기, 그 다음 센서 블록 뭐뭐가 몇 cm보다 작은가, 그 알파벳은 그 거리 센서가 연결되는 허브의 부분이죠. 알파벳 포트, 그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사운드 재생하기 블록입니다. 여기서 사운드 재생이 있고요, 비프음 재생이 있는데 캣, 뮤 같은 고양이 울음소리 사운드 재생은 이제 허브에서 재생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나 태블릿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프음은 허브에서 소리가 재생됩니다. 자, 코딩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다면 그 센서 전방 5cm 이내 물체가 감지되었을 때 사운드도 재생하고 비프음도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이 코딩 블록을 이렇게 코딩한 다음에 그 적용시켜서 성공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작동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프음이 손을 가져다 대면은 재생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5cm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보다 작은 숫자로 설정을 해보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여가지고 근접 센서가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5cm는 설정을 주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코딩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cm는 설정해 주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코딩을 해보고 이제 나만의 반려 로봇의 형태를 잘 만들어 보았는지, 그리고 거리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번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차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